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말쯤 뵀으니까 한 달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현장에서 뭐 뛰시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참 국민들이 곳곳에서 괴로워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죄책감, 우리가 이 국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도록 정권을 저쪽에 참 넘겨준 이런 원죄가 있다라는 생각들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울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께 이제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 바로 이 정권의 정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의 갖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 곧 국민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해 드려야 된다라는 게 황교안 당대표님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정책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분야의 정책 비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외교안보 분야는 원유철 위원장이 책임을 맡아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비전을 8월 말경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야도 뭐 복지나 뭐 보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청년 여성,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작은 TF 팀들을 꾸려서 정책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 정책위 활동과 관련해서 또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7개 분야에 25 플러스 3, 그래서 28개 법안을 우리가 꼭 이번 임시국회, 정기국회, 그리고 아무튼 내년도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 28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비롯해서 7개 분야 25 플러스 3개 법안은 자료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그 자료 좀 살펴보시고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법안을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내 앞서 이제 그 큰 당 차원의 특위 2개 말씀드렸는데, 원내에서는 사실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운동, 정책 저항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 또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특위 등등 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등 5개 중점 특위를 가동을 쭉 해왔는데, 최근에 3개 특위를 추가로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노동개혁 특위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동시장의 유연성 없이 우리 경제 결코 살릴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하에 아무튼 새롭게 만들어진 특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생명안전 뉴딜 특위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마는 아현역 통신구 화재, 일산 백석역 온수관 사고,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틀면 나오는 붉은 수돗물 등등 해서 우리 국민의 기초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뉴딜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첫째로 확보하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생명안전 뉴딜 정책을 우리 당이 좀 추진해야 되겠고, 이걸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이 특위를 좀 확대해서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 규명 특위라고 하는 새로운 특위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건설 재개하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제가 재작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사실 처음 밝힌 겁니다만은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업을 하는 이 와중에 소위 좌파 활동가들의 먹잇감이 돼서 이게 복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가 정말 눈덩이처럼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좀 파헤치는 이런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3개 특위를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제가 이거 끝나면 저도 바로 예결위 회의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지금 추경을 저쪽에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 위원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좀 분명하게 주민들께도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경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다. 빚내서 추경이라는 것은 이번에 6조 7천억 중에 반이 넘는 3조 6천억을 빚을 내서 추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당들도 이 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다 반대하는 이것을 빚을 내서까지 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닥치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채무 비율 40%가 어떻게 뭐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 40% 지켜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이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그저 마구잡이로 추경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내겠다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일만 하면 한일 관계로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정말로 위기 속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저께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없던 내용이죠. 1,200억을 이거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추경에 포함시키겠다 하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여당 정책위 의장이 이제 3,000억 하겠다는 겁니다. 3,000억을 해서 제대로 마감만 질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없는 일을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근거도 없이 갑자기 1,800억을 뚝딱 늘리는 것은 국민의 돈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얘기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경 문제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추경을 지금 제대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따가 우리 수석부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본회 일정 합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진짜 안 하고 안 되면 이거 전부 다 한국당이 반대해서 추경 안 됐고 경제 어려워졌고 막 이런 핑계로 삼기 위한 이런 정략적 수단으로 추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당장에 돌아가시면 당장에 이번 주부터도 그런 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총선용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단기 알바성 예산을 다 여기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난재해 추경에다가도 이런 게 있어요. 산불에 대해서 실제 산불 피해본 주민들한테 뭐 예산 지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산불 감시 전문 요원 관련된 예산을 잔뜩 해놨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1인당 뭐 100여만 원 돼요. 그분들이 산불 예방 전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 살포성 총선 예산을 곳곳에 이걸 해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 시작을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시작해놓고 이제는 중간에는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실제 내용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예산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 맺으면서 제가 이제 가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곧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는 저기를 좀 국민들께 말씀드려서 이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정책을 절대 이 사람들이 안 바꾼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 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주변의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아무튼 제대로 뭐 서포트를 못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정책과 관련한 자료, 논리 이런 거 있으면 주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또 전달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정용기 정책위 의장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우 신임